소장들의 수다스러운 점심시간 소수점. 디자인에 좀 더 들어갈 단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가치? 이거를 오늘 좀 논해 보려고 합니다. 코어 밸류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저 카테고리에서 시작하면 웬만한 건 다 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것은 지속 가능성으로 통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에 우리의 전략이나 방법으로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보게 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거의 스테이의 공통적인 건데, 그거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우리가 나오면은 그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할지나 어떤 부분에서 저걸 어필하고 싶은지 이런 게 조금 나오면 사실 계획에도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자연이나 뭐 지역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산발적으로 되더라고요. 자연에 집중한 공간이라 그러면은 친자연적인 거하고 친환경적인 거를 처음에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부터도 완전 다른 개념이 친환경이랑 친자연. 그러면 이제 친환경이 지속 가능성이 아니냐. 그럼 이제 지속 가능성하고의 그 결을 또 구분해야 되고, 좀 이 모호한 거를 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편으로는 저거가 뾰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연에 집중한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연 관계가 되면서도 우리만 제한할 수 있는 거를 필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하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친자연, 친환경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잖아요. 자연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 친환경이랑은 전혀 그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이 친환경은 우리의 코어 밸류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넷제로 건물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다 버리고, 굳이 한다면 저는 여기서 가져올 거는 이제 우리 2km 트레킹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자전거를 뭐 렌탈을 해준다던가 그런 쪽으로는 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에 가까이 숙소를 만든다는 거가 최종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연을 중정의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절토된 땅의 단면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자연을 이 사람들한테 어떤 포장지에 싸서 보여줄지를. 아니면 이런 거는 어때요? 자연을 대하는 방식도 다르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 뭐 이 공간은 나무에 집중하는 공간이다, 뭐 이 스테이는 흙에 집중하는 공간이다, 하늘에 집중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나눠져도 구분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거를 관통하는 문장으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연에 대한 어떤 경험을 제공하는 거는 기본값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넷제로처럼 이거를 뭐 이렇게 정량적인 어떤 평가가 될 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고, 근데 다만 그 지형을 존중하는 태도라던가 지역의 자연 재료를 쓰는 방식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전시 하나 보고 왔는데 그게 홍천에 있는데, 근데 거기서 나무를 강원도 소나무를 써서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당연히 사실 비싼데, 그거를 공정 자체의 비용이나 이런 게 사실 합리적이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웬만큼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돈이 돼서 생산된 거를 가지고 와서 뭐 그거를 가공해서 쓰는 방식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렇게 어떤 신념을 가지고 강원도 일부 지역을 사서 거기 있는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나무를 직접 해다가 하신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도 크래프톤이랑 같이 소전문학재단인가? 뭐 거기에 레지던시 같은 거 하는데, 거기에도 그 크래프톤이 하려고 했던 게 무조건 지역에 있는 나무를 쓰겠다, 뭐 이런 거를 처음에 그 작업 계획의 시작으로 잡았대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자연이라는 거를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도 있고, 우리가 경사지가 있으니까 여기에 기초를 때려 부어서 인공지반을 너무 억지로는 만들지 않는 방식, 지형을 다루는 방식에서 자연에 대한 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 녹색 건축이나 리드에서 점수를 주는 방식이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기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라기보다 너무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에 해를 입히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성스러움이 뭐냐.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다오 건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뮤지엄산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돌을 갖다 써서 인면에 구축했던 것처럼. 그럼 애도 그럼 고성에서는 뭘 갖고 올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일 것 같아요. 그거를 코어 밸류의 측면에서 정리하자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역성. 지역성이라고 하면은 그걸 코어 밸류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나는 지금 코어 밸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이 브랜드가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코어 밸류인 건데, 지금 한 그 내용을 코어 밸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면 지역성이라고 치면 그냥 건축적으로서 의미는 당연히 있는 건데, 이게
고객들한테 어떤 소구 포인트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건지가 조금.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궁극적으로는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자연을 대하는 태도로 만든 건물에 내가 스테이에 머물면서 그 행동에 어떤 참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게스트로 이게 되게 팬시하거나 이렇게 사진이 잘 나오거나 뭐 이런 공간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도전적으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에 거기에서 오는 되게 그 로우하지만 새로운 그 환기되는 감각이 있고 그게 참여하는 그런 느낌을 떠올리기는 했어요. 참여가 뭐예요? 그냥 머무는 게 참여가 되는 거예요? 뭐 머물면서 그 불편함을 같이 감수한다든지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 자체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거친 상태인데 다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데 고객들한테는 이게 어떤 식으로 기분을 좋게 하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든 그렇게 되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서 문장을 썼을 때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지역성을 고려해서 어떤 계획을 잡은 거가 마침 또 그렇게 안 했을 때의 계획에서는 느낄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자연과의 친밀감이라든지 도시와의 단절과 자연 리프레시나 힐링이라든지 그런 거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각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 포인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역성이라는 관점으로 부각된 자연과의 친밀성이라고 하는 거는 코어 밸류가 될 수 있는 거지. 덜 보편적인 단어로 표현되는 게 이상적일 것 같기는 해요. 아, 그게 한 번 더 가공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난 지역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그게 고객들한테 어떤 자연과의 친밀성으로 이라는 상품으로 제공될지 힐링이라는 상품으로 제공될 건지 뭐 그게 어떤 상품으로 이게 가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태도로 시작을 하는 포인트는 좋은 것 같아요. 설사 바뀌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성으로 일단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 제가 느끼는 코어 밸류는 현대 자본주의에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상대방에게 큰 이득을 줘야 돼. 그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득을 줄 수 있느냐가 무슨 가치로 고객들에게 이득을 줄 거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푸르지오에서 끝난 게 아니라 푸르지오 서밋을 만드는 거고 레미안, 베일리 뭐 이런 데서 사는 것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면서 경제성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한 번씩 평가는 한번 해보고 넘어가기는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면서 저게 사람들이 저런 행동에 같이 참여해 준다거나 뭐 이게 뭐 사회적으로 되게 좋은 반향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냉정하게는 낭만이 개인 만족이면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기사 봤던 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녹색 프리미엄이 있어서 친환경 인증이나 뭐 이런 거를 받은 건물들이 훨씬 더 높은 값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간평 요소에 넣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건물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게 우선 가치인 경우가 꽤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냐 이런 그 지표가 있었는데 그거에 기꺼이 자기가 그걸 내겠다. 그래서 탄생한 개념이 LCC니까요. LCC가 뭔데?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해서 초기 비용이 높더라도 이 건물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이게 더 싸다. 이런 개념. 전기차랑 똑같은 개념.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고성스러움을 지역성을 할 거면 고성스러움에 대한 이야기도 단순하게 소나무에서 출발을 해도 되고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좋았어. 안도다다우의 뮤지엄산 그 뒤에 그 제임스 터렐 맞나요? 제임스 네. 터렐? 네. 거기 가는 길에 막 이렇게 그 돌들로 또 막 한반도도 만들고 무덤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여기는 이 지역성이 확실히 느껴지는구나라고 느껴져가지고 저희 사이트가 가까운 데가 해수욕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개 체험을 많이 한대요. 조개 껍데기를 줍는 체험을. 조개 껍데기를 활용해서 뭘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저희가 오션뷰는 아니니까 뭔가 그 건물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저는 약간 트레킹이나 등산 그런 데에서 이렇게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상상해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땅이 갖고 있는 특성에서의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동시에 다른 스테이에서는 줄 수 없는 포인트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일상적인 것의 특별함이라고 한 거가 이거를 쓸 때 다른 그 스테이를 좀 염두를 했었어요. 보통 스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일상을 경험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오히려 우리의 일상 자체가 다 특별하다. 내 일상은 나한테 익숙한 거지 건축가의 일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익숙한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건축가의 일상을 되게 신선하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취미라든지 꽂히는 포인트가 있는 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직업과 경험의 다양성만큼 각자의 일상을 갖고 있고 고도로 세분화된 현대 도시에서 우리는 아주 세분화된 한 조각을 살고
나에게 일반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 된다. 이거를 그 포인트를 나 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건물 짓고 싶어가지고 시작한 거가 스테이에 벗어날 수 없는 특징인 건데 이걸 부각시키려고 한다고 봤을 때 건축가 4명이 모여서 하는 스테이만이 줄 수 있는 특징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저렇게 본 거고 그거를 조금 보편적으로 쓴 거예요. 건축가로 한정한 게 아니고 그냥 직업의 경험으로 한정한 거니까 이게 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하는 스테이가 될 수도 있고 다음엔 도예가의 스테이가 될 수도 있고 아,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 문득. 그 트레바리의 그 모임장처럼 한 명을 우리가 예를 들어 공짜로 여기 숙박을 제공하면서 그분을 초청해서 일주일간의 그분의 삶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걸 개설하면 그렇게 오고 나에게 일반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게 숙박객이 나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사람도 동시에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트레바리가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처음에 참여했다가 모임장 하고 싶으면 또 모임장 지원해서 모임장도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스테이의 유형은 없으니까 그거는 양립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공간적인 형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거면은 성격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건축가의 취향이 담긴 스테이를 한다 하면은 이 장소에서는 안 되는 거고 세컨 새로운 공간으로 될 때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개념을 내가 지금 이해한 걸로 저 세분화된 조각이 그 각 개인의 삶인 거잖아. 그 개인의 삶이 공간 안에 녹아나야 되는 거야. 지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이 계속 픽스가 되는 건가? 아니면 그 공간이 리뉴얼이 되는 건가? 건축에 반영된 거는 좀 픽스된 경향이 있을 거고 가구나 소품에 반영된 것들은 리뉴얼 될 수 있겠죠. 근데 리뉴얼 되더라도 건축가의 스테이라고 하면은 건축가의 취향이 유지되는 다른 제품으로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모든 스테이는 다 도와지고 그 안을 채우는 컨텐츠들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나는 건축까지도 이걸 왜냐면 첫 번째 스테이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건물은 도화지처럼 하고 아니 소품이나 가구를 가지고 그거를 계속 리뉴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안은 두 가지다 그러면. 두 가지지. 가구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유연성이 좋을 텐데 가구로는 할 수 없는데 건물의 형식으로만 제공할 수 있는 가치나 분위기나 이런 거는 우리가 못 하겠지. 저기서의 나는 건축가인 거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건축가이죠. 예. 다른 사람이 투숙객인 거고. 근데 이걸 짓고 나서 누가 의뢰를 하면 그 사람의 직업을 주제로 스테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나 사실 약간 그거를 조금 염두에 뒀어요.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만약에 건축물에서 각각의 그 개인의 특성을 담아버리면 우리가 유명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 마이클 조단의 특색이 담겨있는 근데 이선홍의 특색이 담겨있는? 누가 예약을 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선호의 특성이 아니라 건축가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건축가는 일단 플랫폼이 같잖아. 그럼 여기서도 다른 건축가들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가치가. 발스 생각했거든요. 발스. 네, 그러니까 누구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의 이미지로는 사실 그걸 떠올려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터방, 안도방, 뭐 쿠마방 이렇게 선택해서 가잖아요.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데 사실 거기는 이제 되게 조그마니까 뭐 기본적으로 원룸이고 화장실 특징이 조금 다른 거, 재료의 특징이 다른 거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궁극적으로 그렇게 정체성이 부여되면은 되게 투숙하는 입장에서도 한번 좋은 경험을 했다면 다른 방에서도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은 그때 호지의 리뷰들처럼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배치하거나 뭐 이거를 국법에 대한 걸 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차별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40에서 50회배 정도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당연히 우리의 취향이나 성격이 묻어날 텐데 그거를 코어 밸류라고 말로 담아내는 게 한정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거 받고 하십시오. 그거 나한테 일반적인 게 다른 사람한테 새로운 경험이 된다는 저거가 근데 저도 저 말이 되게 좋은데 내가 말 잘하지. 나 있어 보이는 거 잘하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저렇게 안 하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없는데 그걸 저렇게 뾰족하게 말하고 눈빛 뾰족하지?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안 그런 공간이 세상에 어딨어. 아시에서도 자기들이 서재에서 뽑아낸 책 몇 권에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발견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뭐 예를 들면 4명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취미가 독서야. 그러면은 멜로우 방 가면 거기에는 독서가 취미인 건축가의 소장 도서? 지식인의 서재 뭐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저게 지금 보편적으로 갔으니까 오히려 그게 뾰족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스테이에서는 건축가에게는 일반적인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말인 건가?
만약에 이게 이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졌을 때는 그 의뢰하신 분이 본인이 이렇게 뭐 큐레이션 하거나 제공하고 싶은 어떤 게 있으면 그걸로 풀릴 수는 있는데 저거를 먼저 정하고 저 안에서 우리가 뭔가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뭐 예를 들어 독서를 좋아해, 뭐 아니면 요리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목화될 것 같고. 아, 건축가라는 게 약해질 것 같은 네. 거가 걱정인 거야? 이 소장님, 안 소장님 본인들의 캐릭터가 차라리 더 부여되는 게 힘이 더 실리지 않을까 해서 아예 개인의 건축가로서 건축가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잘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업과 경험의 다양성만큼 각자의 이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가 한편으로는 직업으로 시리즈 만들 거야 라는 얘기를 한 거야 저기서. 그게 되면 좋은데 그거가 직업으로 되는 순간 결국에 개인한테 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내가 저 건축가의 일상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와서 설계시키고 할 건 아니잖아. 건축가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특징들 있잖아. 약간 좀 강박적이기도 하고 예쁜 거 끊임없이 추구하고 뭐 이런 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특징들로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취미는 그 취미들 안에서도 색깔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독서든 음악이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리하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영화의 장르가 있을 거고 음악의 장르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취미가 없. 그것도 취미지. 그것도 이게 우리가 건축이어서 그렇지 그 안에서도 우리도 건축 안에서도 다른 거를 어쨌든 포착할 거잖아요. 잠깐 끊어도 돼? 들으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스테이 어바웃이야. 우리가 브랜드가 스테이 어바웃을 나는 이번에 에피소드 1이고 에피소드 2도 있고 3도 있고 계속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거 전체를 아우르는 브랜드로서의 스테이 어바웃의 코어 밸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희원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프로젝트만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희원이 말대로 하면은 그 스테이 어바웃이라는 이름은 이번에 고성에서만 쓸 수 있어. 다음번에 쓸 때는 다른 이름을 써야 돼. 건축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가이자 건축주니까 건축주의 캐릭터가 건축인 거잖아요, 우리는. 굳이 저렇게 뭐 직업이나 저런 거를 하지 않고 개인의 초점을 맞추자는 그리고 얘기신 만약에 거죠? 다음에 뭐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경찰이야. 그럼 경찰이 보는 어떤 그런 공간의 특색이 꼭 담아놔야 되는 건가? 어차피 개개인이 훨씬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개인의 어떤 시선을 같이 이렇게 경험하게 하는 공간으로 가는 게 근데 그럴 거면 더더욱 건축가라는 말은 저기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일과의 직업이 분리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거지, 건축은. 여러분 영민 소장님 말도 들어보세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희원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직업이라는 바운더리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더 범위가 넓고 그게 더 어떤 취향을 담고 있는데 건축가라는 것 자체는 이미 건축가가 취향을 가지고서 활동하는 거라 직업적으로 겹치는 것 뿐인 것 같고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집중하는데 이 사람이 건축가인 거인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는 건축가인 이 거죠. 사람이 건축가인 건데 각각의 개인에 맞춰서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간을 특성화를 하자. 그 개인이 더 취향을 가지고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선홍이가 걱정했던 것처럼 누가 이선홍이라는 사람의 경험을 누가 궁금해하겠냐를 봤을 때 나중에 팔 때 건축가의 일상을 경험하는 숙소 이렇게 했을 때는 건축가가 아닌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 근데 이선홍의 취향이 묻어있는 공간 했을 때 이선홍이 스타가 아닌 이상 기대치 자체를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야. 그게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를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거는 건축가로 홍보했을 때 그걸 주목을 이끄는 거고 만약에 아까 경찰관인데 경찰관이라는 직업보다 이 사람이 요리를 좋아하는 성향이 더 부각이 잘 되면 요리를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꾸는 스테이 뭔가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더 이끄는 거 아닐까요? 그럴 때조차도 음악과 요리에 진심인 경찰관 집을 경험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음악과 요리에 진심인 사람의 집 이렇게 했을 때랑 경찰관인데 음악이랑 요리처럼 섬세한 거에 진심인 사람이라고 했을 때가 더 흥미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훈이가 말하는 게 방송국에서 포장을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요리나 음악을 좋아하는 경찰관 하면 벌써 호기심을 갖는 것처럼 포장지를 씌워야 잘 팔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희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실행은 개별의 성격을 최대한 부각해서 하는 건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캐치프레이즈를 그 선정을 할 때는 저렇게 가는 게 얘기를 들으니까 종훈 소장님이 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음에 이거를 시리즈물이라고 인식할 때 그 테마에 대해서 사실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4명이서 계속 한다고 했을 때
게 다른 사람이랑 차별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컨텐츠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건축적인 거를 해야지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 사실 시리즈로 인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짜놓은 것처럼 흘러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본인의 거를 큐레이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하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게 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서 너무 이렇게 제한하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건 내가 하나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게, 더 퍼스트 걔들이 브랜딩을 잘 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 인터뷰한 것 중에서 자기가 브랜딩까지 같이 해서 인테리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점점 더 특별한 거를 자꾸 만들려고 자기는 되게 치열하게 했는데, 어떤 프로젝트에서 자기는 브랜딩이 되게 예리하게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 공간이 운영이 얼마 안 된 거야. 그 브랜딩된 컨텐츠랑 이 주인장의 역량이라 할지 캐파라 할지 취향이라고 할지 이게 안 맞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어졌던 거지. 없어서 이 사람이 포기를 한 거야, 운영을. 그래서 그게 자기가 미숙했다고 느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되게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 브랜딩은 한 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하면서 그거 이미지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무릎을 탁 쳤던 내용은 브랜딩은 족도 없어. 네가 지금 하는 거 존나 오래 하면 그게 브랜딩이야. 이런 말을 들었었거든. 제대로 된 프로젝트 못할 사람을 걸러내는 필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차피 브랜드 만들어줘도 운영 못할 사람들한테 시간 쓰는 것보다 제대로 할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일을 하는 필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저게 하나의 필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그러면 굳이 이거를 왜 지금 정해야 되지 하는 생각을 동시에 하거든요, 저는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케이, 얘는 여기까지 합시다. 더 매력적인 다음.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음 또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치열했네. 그래서 저는 취향 교류라는 걸로 사실 코어 밸류를 하나 생각은 했었는데 취향 교류? 그러니까 저 지금 3번에 저게 나는 트레발이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저기서 스테이가 아니라 다른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전개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 괜찮을 것 같아. 우리의 방이 하나씩 있고 하나의 빈 방이 하나 있는 거야. 거기는 약간 기획전처럼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래야 50%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될 것 같다. 이게 상설 전시만 있으면 한 번 가보면 두 번 갈 일이 진짜 적잖아. 근데 기획 전시가 계속 있으면 계속 갈 일이 생기잖아. 그런 측면에서 도화지 방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물갈이가 되는 뭔가의 하나의 방이 있어야 신선함이 계속 있으니까. 그거를 약간 콜라보라는 느낌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들어온 사람의 취향을 어떻게 보면은 인큐베이터처럼 생각하고 세컨 클라이언트를 선별하는 오디션처럼. 스테이의 쇼룸 형식 같은 느낌인데. 그 맹그로브라고 알아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작가들, 음악가들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 원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기존의 4개 방이 레지던스라고 보면 그런 공간이 하나 있으면 걔는 도와지면은 뭐 공용 공간으로 뭐 쓰는 뭐 그 가변 형식으로 되더라도 기획 전시 없으면은 빈 방이고. 게스트하우스처럼 써도 되고 뭐 기획 전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벽을 뭐 창고에서 꺼내와서 설치하면 뭐 방이 되고. 공용 공간에 저런 부분을 하나 넣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동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비워진 공간 같은 거를 무지 공간처럼 하나 넣어서 다목적적으로도 쓰다가 특수한 캐릭터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목적 공간은 꼭 투숙객이 아닌데도 와서 뭔가 둘러볼 수 있는 곳일까요?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지역성이랑 이제 또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변에 민박특구잖아요. 그럼 우리는 건축가잖아요. 우리가 가서 건축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목적 공간은 뭐 프로그램 짜기에 따라서 흡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어봤던 건 그거 같은데, 저런 우리 기획 전시 방일지 취향 교류 방일지 트레발이일지 이거를 숙박객들만 이용하게 할 건지 외부인도 오게 할 건지. 그래서 나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 중에 하나로 그냥 지역 주민을 위한 건축 교실 뭐 이런 걸 그런 걸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그거에 또 제가 꼬리를 물어서 여기 우리 쓴 거 중에서 기존의 공간을 다르게 해석하는 거뭐 그런 내용 있지 않았어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티피컬한 침실, 뭐 주방, 거실, 화장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거 내용 있었잖아요. 그거랑도 연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그 무지 공간도 도화지. 진짜 완전히 다 프로그램 해체해서 우리 땅에 안 친다고 생각하면은 그 갈래로도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 특성에 따라서 저는 저 해석이 달라질 거라서 기본적으로 퉁치면은 위계가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안방 큰 방 작은 방처럼 이제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게 뭐 가구가 돼서 조금 더 이제 큰 테이블이 필요한 공간, 작은 테이블이 필요한 공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무튼 맞물려 가지고 우리 개별적으로 생각하는 하고 싶은 부분에 뭐 가구가 됐든 창이 됐든 뭐가 됐든 그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 가지고 그거를 확대하면 아까 그 무지 공간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거였어요. 만약에 저게 경험적으로 풍부한 시간이라고 하면은 뭔가 저기서 어떤 경험을 줄 거야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구체성을 가지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안 소장님은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빈 공간에 가구로 그런 형식을 공간의 형식을 주고 싶다라는 것처럼 그거는 거기 가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단계 가서. 좀 구체적인 단계로 가서 우리는 이제 각각의 사고 방식대로 그거를 내세워야 되는 거죠. 공간적 경험은 그렇고 컨텐츠도 지금 우리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조금 구체화돼서 그것도 하나의 꼭지로 제공할 수 있는 게 되는 누군가는 침대가 제일 작은 위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역의 재료를 활용해서 음식을 대접 이런 것까지를 포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까 얘기하셨던 티룸을 만들 거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티룸이나 이런 경험을 넣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구체적으로 좀 넣을 건지를 생각하려고 했던 거 그거에 따라 건축 공간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게 좀 전에 또 영민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생각이 든다. 내가 아까 전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자연에 집중하는 공간 어떻게 보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건 알겠는데 이걸 어떤 포장지에 담아서 이렇게 친밀함으로 할 건지 힐링을 할 건지 막 그거를 좀 더 구체적이게 돼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잖아.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걸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약간 대화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스케일로 지금 말해야 될지가 이게 코어 밸류라고 하는 거가 어느 정도 구체성과 어느 정도 보편성으로 단어로 정리가 돼야 되는지가 지금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다 많이 트레이닝 한 게 아니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세심한 거는 코어 밸류는 아니고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코어 밸류로 하면 너무 다양해지니까 우리가 사업을 가져간다면 얘가 코어 밸류면 시리즈마다 걔네들은 구체적인 건 달라지는 거고 코어 밸류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코어 밸류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지역성이나 친자연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누구나 다 하는 거는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은 단어는 돼야 정도의 구체성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약간 생소함이 주는 이끌림이 필요한 거죠. 어느 정도의 구체성은 있는데 변용의 다양성도 내포를 하는 정도의 스케일의 단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만만한 게 영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만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막 갖다 붙일 수 있거든. 새로운 용어를. 결과물이 없이 계속 설명을 해서 그런지 우리는 스테이를 하는데 경험적으로 풍부한 공간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렇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저게 내용은 틀린 게 아닐지 몰라도 경험적으로 풍부한 시간이라고 하는 저 멘트가 잘못 붙여져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구체성까지 우리가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죠. 사실 전략까지를 나와야 그거를 바로 어디에도 반영해서 만들 건데 뭘 반영해서 만들 건지가 지금 아직 안 나온 상태여서 그런 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씩 던져보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게 도저히 안 떠올라. 그러면 코어 밸류에서 과감히 없어져야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나는 그거는 언급을 한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지속 가능성. 난 그게 제일 어렵거든. 지금 이거는 한번 우리끼리 소통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시나요? 근데 나는 지속 가능성이 사실 건축행위라고 하는 거 자체는 환경적으로 약간 부하가 있는 일이잖아요. 무조건. 한번 잘 지어서 오래 쓰는 게 그거 자체로도 지속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친환경 뭐 패널 달고 막 이런 거 떠나서 목조 건축 같은 거 얘기할 때 친환경이라고 하는 거를 친환경 제품을 무조건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그 친환경 제품이 이 현장에 올 때까지에 쓰는 화석 연료의 양으로 이걸 코스트 그게 녹색 건축 점수 매기는 코스트 계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어쨌든 한 번 쓴 에너지가 계속해서 여기서 운영이 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인 것 같고 직업을 가진 사람의 특성을 컨텐츠화하는 것 자체도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걸 담보하기 때문에 운영비의 절감? 운영비의 절감이 아니고 이 건축물이 처음에 기획대로 지어진 거가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이게 용도 변경되지 않으면 1, 2년 하다가 멈춰가지고 빈집으로 돼서 여기에 투입된 자원이 매몰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라기보다는 뭐 일단 쓰죠. 그것도 지속 가능성 카테고리에서. 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는 것. 그걸 위해서 뭘 하냐 이거지. 운영을 위해서 운영자가 지속해낼 수 있는 컨텐츠를 상품화하는 거지. 컨텐츠의 지속적 개발이야 그러면? 지속 가능성은? 그건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나는 거기서 되게 좋았던 이야기가 결국엔 제일 좋은 건 4개를 만들면 4개에 다 한 방씩 머물게 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 우리의 사업에서 경험을 어떻게 계속 연계를 시키는지가 중요한 거야. 여기 안종훈 반에 뭉었던 사람이 김영민 방에 또 가고 싶어하게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싸게 해주는 거야. 몇 달 내에 예약 시 몇 프로 할인. 5방에 다 머무르면 한 번 공짜. 아니 그것도 방법일 수도 있지. 스탬프 제도가 그런 걸 테니까. 스탬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그것도 적는 거야 그냥 그렇게. 그래서 나는 지속 가능성을 여러 개 논다고 보면 결국의 핵심은 이 스테이의 80% 이상을 유지를 얼마나 오래 하느냐,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느냐, 핵심인 것 같아. 이 지속 가능성을 끌고 갈 때. 그리고 그것도 괜찮겠다. 빈 방이 있잖아. 이 방에서 다 머문 사람들은 그 방을 자기가 기획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자기의 취향을 여기서 한번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4개를 다 머물러야지만 그 기회를 줄 거야?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예를 들면은 왜냐면 트레바리가 어 아무나 클럽장 못 하거든. 맞아. 한 시즌은 들어야 되거든. 이 시스템을 풀리 체화가 돼야지 그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존 클럽장이 추천을 하더라고. 좀 잘할 것 같은 사람을. 희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쓴 내용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저도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제일 맞는 말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당연히 지속 가능성이 저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라는 저거를 따로 이렇게 단어를 빼서 쓸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조금 너무 당연한 건데 아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든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든 어떤 지속 가능성이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결국에 그게 설명하는 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인 것도 같아서 근데 이제 저기에 우리는 뭐 코스트 그러니까 경제적 지속 가능성 하품 3번 걸렸습니다. 오래 존속할 수 있는 건물을 만드는 거를 우리의 모토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실 건축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소명 같은 거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당연한 건데 잘 팔아야지. 그걸 내세워서. 우리는 잘 못 팔잖아.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그 생각도 뭐 벌써요? 그래 하품에 너무 많이 걸렸어. 되게 좋아한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나 눈에 뵈는 게 이제 없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저게 꼭 저 프로그램으로만 계속 존속해야 된다 그러면은 또 그게 내가 그걸 담보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생각? 나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 그러니까 스테이로 활용되다가 뭐 딴 걸로도 변하는 게 오히려 더 지속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용도를 바꿔가면서도 계속 활용해낼 수 있는 이 아이가.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모든 사람한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아무한테도 의미가 없는 그 위험이 있지. 그래서 아파트가 맹목적인 투자 목적으로밖에 치환이 안 된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거지. 그 위험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다른 용도로 쓰여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이제 또 우리 역할이 있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 빼고 가자. 그러니까 뭔가 이게 특수해야 돼라고 그걸 먼저 생각해서 특수하게 만드는 것보다 잘해서 그게 특수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